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합위험 보장 원해시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험의 목적물 배웠죠? 배웠고 손해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죠? 배웠어요. 그죠? 오늘은 보험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해시설 보험금은 저희가 제조달가액으로 산정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보험가입 금액이 제조달가액이었죠. 자,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그죠? 그것과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했을 때 그 중 작은 값 그죠? 작은 값으로 하고 보상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죠? 50%에서 100% 단위에서 10% 단위로 해서 보상 비율이 결정되더라. 그럼 손해액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그죠? 손해액을 어떻게 구하는가?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구하는가? 자기 부담금은 나와요. 그죠?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이죠. 자, 그런데 자기 부담금은 나눠졌어요. 그제 금액이. 자, 피복제 하고 구조체 농업용 시설물 사고가 한꺼번에 있다고 했을 때는 자기 부담금은 최저 30만 원, 최고 1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피복제 단독 사고일 경우 그때 자기 부담금은 최저 10만 원, 최고 30만 원이더라. 단지 단위로 주고요. 한 사고당 단위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단위로 주지 않고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목적물별로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자기 부담금은 단지 단위로 주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농지에 여기도 하우스가 있고 여기도 하우스가 있고 여기도 하우스가 단독 하우스라고 해봅시다. 근데 사고가 여기 두 동에 사고가 났어요. 만일에 목적물별로 한다고 하면 여기도 자기 부담금을 주고 여기도 손해액이 나이가 만일 100만 원이 났다. 100만 원 아니 100만 원 넘은 거네. 1000만 원이 났고 여기도 1000만 원이 났어요. 원시시설이라. 그러면 1000만 원에 해당되는 10% 100만 원. 여기도 100만 원 내고 여기도 100만 원을 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종합위험 우리 보험 금 산정할 때는 자기 부담 비율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담 비율을 한 번만 빼잖아요. 전체에. 근데 이거는 이 사고에서도 빼고 요거 목적물 한 번에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서도 빼고 여기에서도 빼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해시설 같은 경우는 단지 요 단지별로 해서 사고당 내가 한꺼번에 요 두 개가 같이 났다고 하면 자기 부담금을 한 번만 빼는 거예요. 그죠? 목적물별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아니고 단지 단위로 해서 한 사고당 한 단위로 적용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에 모두 가입했을 때 하고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 구분되더라는 거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손해액을 구하는 게 관건이네요. 그죠? 그럼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는가?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이 있으면 항상 구조체하고 피복제는 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구조체 피복제는 농업용 시설물 해서 같이 묶습니다. 그죠? 같이 묶고 부대시설 별도죠. 이렇게 해서 전체 보험금 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구조체, 피복제 묶어서 농업용 시설물 하나 구하고 부대시설 구하고 해서 전체 합한 것이 전체 보험금이 될 거예요. 그죠? 그게 손해액이 되겠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게 보험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구조체, 피복제 쓸 때는 구조체 제조달 가액도 알아야 되고 그죠? 제조달 가액을 알아야만 내 피해 입은 그만큼 해가지고 그거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피복제 제조달 가액도 알아야 돼요. 제가 구조체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석가래, 가로대, 부속자재 석가래, 그죠? 석가래, 가로대, 그 외 부속 자료들, 그죠? 요건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들 구조체에 다 있고, 자, 시설라이프의 손해액은
파이프, 경량, 철거 쪽. 이게 우리 석가래 가로대 대부분 다 파이프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손해액에다가 피복제 손해액을 합해서 산정하더라. 왜? 구조체하고 피복제는 거의 붙어 있잖아요. 같이 한 세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구조체, 피복제를 같이 산정하고 부대시설은 별도죠. 냉방시설 따로 있고 난방시설 따로 있고 한풍기시설 따로 있고 양형시설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또 구분을 하는 이유는 보통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뭐 가수원이나 농가 같은 경우도 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소유주가 농사를 짓는 곳이 있고 임대를 해서 짓는 곳도 있잖아요. 근데 원예시설도 그런 곳이 많아요. 아주 대단히 큰 것들 자본은 다른 사람이 투자해서 소유주는 따로 있고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는 요 구조체와 피복제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자가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 계약자가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은 뭐 구조체 그 피복제 부대시설 전체를 다 소유주가 가입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건이 그래요. 보통 우리 그 논작물 밭작물을 할 때는 소유주는 안 되잖아요. 임대인은 가능한데 그죠? 임대인은 가능한데 그죠? 임차인이죠. 임대한 사람이고 임차인은 가능한데 소유주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원예 시설 같은 경우는 소유주도 된단 말이에요. 보험을 가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 시설을 별도로 각각 다르게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소유주가 하고 누구는 뭐 임차인이 하고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해서 이제 손해도 구분해서 산정을 하고요. 자기 부담금도 나중에 만일에 혹시나 자기 부담금을 서로 구분해서 안분하시오. 각각 자기 부담금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보통은 전체 우리 손해액을 다 합계를 구해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구해서 보험금을 구하지만 만일에 각각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을 안분해야 됩니다. 안분해서 각각 자기 부담금을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 복구를 했으면 제조달가액으로 준다고 했고요. 그죠? 실제 장소에서 수리 복구되지 않았을 때는 감가된 금액으로 해서 시가로 해서 보상하더라. 그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임차가 임대인이 되겠네요. 그죠? 임대인, 임차인이 왜 이렇게 또 순간 헷갈리네요. 또 한번 찾아볼게요. 왜 이런 것이 헷갈리죠? 자, 임차인. 임차인이 빌려준 사람, 임대인이 맞겠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럼 임차인이 빌려준 사람이고, 임대인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운해시설은 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고, 임대인도 가입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죠? 임대인입니다. 그죠? 자, 농업용 시설은 감가율은 업방에 지금 요거 시설물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실은 이제 시험에 많이 우리가 출제되어서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산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산정할 때 이제 예제로 나오는 것들만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구조체, 피복제, 구조체 단동하우스인 경우에는 내용 연수가 10년입니다.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15년이네요. 자, 우리가 경영 감가율을 알거나 내용 연수를 알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피복제 보면 좀 특이한 거는 장수, 피, 뭐 기능성 필름들은 내용 연수는 1년인데 40% 고정 감가라는 게 달랐어요. 이거 혹시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내용 연수만 알면 경영 감가율을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항상 농업용 시설물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게 부대 시설이잖아요. 부대 시설은 내용 연수가 8년이고 경영 감가율이 10입니다. 10%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까요? 우리가 보통 유형 자산의 그 감가율은 20% 정도가 감가된다고 해서 감가율을 20%를 기본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 감가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내용연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죠. 내가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내 이제 이 손해 이 가치가 소멸되는 기간이죠. 그게 이제 내용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연수가 8년이다 부대시설. 그럼 내용연수가 아래에 올라와요. 원래는 몇 프로였어요? 100%였는데 장가율을 20%
해줍니다. 그죠? 했기 때문에 8분의 80%가 되기 때문에 경영관과율이 10%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단동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원래는 100%인데 장가율을 20%까지 해주기 때문에 100분의 이게 80인가요? 80 됐기 때문에 이게 8%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용 연수를 알거나 내용 연수를 가지고 경영 감가율을 산정하는 것을 알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경영 감가율을 외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삼 해가림 시술할 때 목재와 철제일 때 목재는 6년, 철제는 18년 내용 연수를 외우든가 아니면 경영 감가율 목재는 13.33%, 철제는 4.44%, 경영 강가를 외우든가 둘 중에 하나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농업용 시설물하고 요 부대 시설 중도 단동하우스는 10년, 연동은 15년, 장기성 PO에서 피복제는 5년, 그다음에 부대 시설은 8년, 요 중에 기능성 필름, 장수피 3중 EVA는 1년인데 고정가가로 40%라는 거, 요거 정도는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요. 자, 그리고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부분은 저희가 뭐 5가지가 있었죠.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었고, 그죠? 손해 방지 비용이 있고, 잔존물 보존 비용이 있고, 대입금 보존 비용이 있고, 기타 협력 비용이 있어요. 그죠? 기타 협력 비용이 있는데, 운해시설 같은 경우는 업무 방법세에는 또 기타 협력 비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는데, 약관을 찾아보면 약관에는 또 기타 협력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기타 협력 비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비용은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네요. 내가 만일에 손해가 1000만원이 났는데 그러면 1000만원에 10%는 100만원이잖아요. 근데 잔존물 제거액이 150만원이 들어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10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는 거고요. 이 손해액과 잔존물, 손해액이 아니죠. 보험금이죠. 보험금이란 얘기는 손해액에서 손해액 마이너스 10% 자기 부담금을 뺀 거, 요 보험금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의 요 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요거는 보상을 해줍니다. 초과가 돼버렸다 하면 보험가입 금액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죠? 보험금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입니다. 요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손해 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줍니다. 자, 하나 구분해서 외워야 될 거. 해가림 시설에서 저희가 손해 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해가림 시설이 20만 초과가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비가림 시설이나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초과해도 된다. 가입 제한 없습니다. 초과해도 됩니다.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단 해가림 시설만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더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보험금 손해액 마이너스 손해액의 10% 자기 부담금을 뺀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은 두 개의 합입니다. 합은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 없더라라는 것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면 실은 그 원예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따서 손해평가사 협회에서 일하는 조사자들이 요 원예시설 조사하지 않죠. 아직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원예시설은 대부분 다 어디 손해사정법인에서 손해사정사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손해평가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시험 비중이 더 낮은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는 원예시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문제들이. 그래서 올해는 원예시설이나 버섯도 좀 봐주십사. 가로놓기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보험금 산정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손해조사하는 거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작물 보험금입니다. 시설작물 보험금은 1과목 때 실은 이것도 다 배웠어요.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라고 하고, 그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라고 하고,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줍니다. 그죠? 단, 가입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더라. 보험 가입 금액 이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0만원을 초과할 때 주니까 소손의 맨책금은 얼마? 10만원. 10만원까지는 안 줍니다. 10만원이 넘어가야만 주는 거예요. 만약 손해가 10만원이 났다. 안 줍니다. 손해가 10만원 넘어갔을 때만 주더라. 초과했을 때 주는 겁니다. 동일 잡기에 2 이상 사고가 있을 때는 앞에 피해 감안하더라 라는 것까지 정도만 알아두십사 했죠. 문제로는 출제 안 될 거라고. 그죠? 자, 시설 작물은 뭘 기억했냐면 4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딸기 외거든요. 그래서 딸기를 기억해 주시고, 딸기, 장미, 부추, 시금치, 외. 자, 4가지입니다. 딸기, 장미, 부추, 시금치, 외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품목으로 나눠지는데, 나머지는, 자, 시금치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 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파종하는 종류들입니다. 파종을 하는 종류. 그래서 여기는 쌍지옷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시도 뭐 시금치 하면 쌍시옷이 될 수 있나요? 자, 대신 이제 무가 들어가긴 했죠. 시금치, 무, 쌍지옷, 쌍시옷 들어가는 거. 시금치, 무, 쪽파, 쑥갓. 파종하는 것들이에요. 파종해서 바로 뿌리면 바로 나는 것들. 여기 시금치과고요. 부추는 왜 별도로 뱉냐면, 부추는 우리가 베고 나면 또 싹이 올라오죠. 먹고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고, 베어서 먹고 또 다시 베어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추는 조금 다르게 단연생 작물처럼 그러잖아요. 단연생, 그죠? 단연생이죠. 한번 씨앗 뿌리면 그 다음에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부추는 특이합니다. 그죠? 부추. 그다음에 장미는 왜 구분하냐면, 장미 나무는 보통 1년에서 5년까지를 봅니다. 그 식물의 인수 제한 그거죠. 인수 제한 그 시기들이 수령을 1년에서 5년까지로 보는데, 장미나무가 살았을 때와 장미나무가 죽었을 때의 보장 생산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장미가 구분되어 있고요. 그 외에 딸기 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나머지 다 여기는 뭐 과체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과체류도 있고 엽경체류도 있고, 그죠? 화해류도 있고 섞여 있어요. 이렇게 딸기 외, 그럼 4가지 구분됐어요. 딸기 외, 그다음에 장미, 부추, 시금치, 외, 씨앗을 뿌리는 작물들이더라. 자, 그러면 딸기 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딸기 외 요 작물들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가입 금액이잖아요. 보험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가입 면적에, 그죠? 재배 예정인 우리, 그죠? 품목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품목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 결정했었잖아요. 1과목에서 배울 때, 그죠? 그래서 보험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라는 것은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에 곱한 거예요. 피해율을. 근데 피해율만 곱한 게 아니라 경과 비율을 곱했습니다. 왜 여기는 그럼 경과 비율을 곱했을까? 라는 게 이제 의문이 생기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보험가입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더라. 피해율은 계속해서 설명드렸어요. 1과목에서도 재피손, 재배 비율, 피해 비율, 이게 재배가 됐다고 재배 비율이에요. 재배 비율, 피해 비율이 되겠죠.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 재배 비율은 가입 면적분에 다 가입한 거 면적을 전체로 다 가입한 거에 다 재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가입한 거에 반 이상만 재배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또 요 뒤에 다른 거 심으려고 비워놓을 수 있잖아요. 이 가능하다 있죠. 그래서 가입 면적분의 재배 면적이 재배 비율이 되는 거고, 피해 면적은, 피해 비율은 재배 면적에 다시 재배 면적이 밑으로 옵니다.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 피해 비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손해를 얼마나 입어서 20, 40, 60, 80, 100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한 게 피해율이 되더라. 그러면 왜 여기에는 미부상 비율 같은 거 안 곱해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미부상 비율보다 더 세세하게 실은 적용해 준 게 뭐냐면 손해정도 비율이에요. 미부상 비율은 전체에 감수된 거에서 미부상 비율 얼마만큼 있을지 몰라. 그래서 미부상 비율을 바로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미부상 그 감수량을 우리가 산정한 거지만 손해정도 비율은 처음부터 세세하게 손해정도가 20%이분냐 30%이분냐 40%이분냐 다 구분해가지고 피해 정도를 한 거기 때문에 미부상 비율보다 더 세세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부상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 피해율이더라. 그럼 이 경과 비율이 어떻게 구했는지 경과 비율이 두 개로 나눠졌었죠. 자, 경과 비율 먼저 하고 올게요. 자, 경과 비율, 시설 작물 딸기 외의 경과 비율이에요. 그죠? 경과 비율은 수확기 이전 사고가 있고 이거는 우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의 고추, 브로콜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수확기 이전 사고일 때 경과 비율과 수확기 이후가 아니고 이건 수확기 중이라고 해야 되죠. 자꾸 이후란 말을 제가 자꾸 쓰더라고요. 수확기 이전 사고와 수확기 중 사고로 나눠지고요. 수확기 이전 사고는 자 경과 비율이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였어요. 그죠? 수확 기중 사고는 1 마이너스 표준 수확일수분의 수확일수였어요. 이때 알파 준비기 생산비 개수라고 했죠. 그죠?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딸기 외 이 작물들은 모두 40%입니다. 40%인데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거 국화하고 카네이션 제저라 재배는 20%더라. 제저라라는 것은 국화하고 카네이션은 잘 나왔고 또 다시 가지 나면 또 거기서 이렇게 또 쓰잖아요. 그죠? 자르고 난 뒤 다시 올라온 거. 그 제저라라고 합니다. 그 제저라는 돈이 더 많이 안 들죠. 바로 올라온 거 다시 잘랐으니까.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0%가 아니라 반으로 줄어든 20%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생장일수는 자, 정식 파종일로부터 해서 사고 발생일까지가 이 경과일수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재배 우리 손해평가 할 때 문의할 때 그랬었잖아요. 재배일자 확인한다고 정식 파종일자 확인한다고 수확 예정일자 수확 개시일자 다 확인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생장일수와 표준 생장일수, 수확일수, 표준 수확일수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 일자가 언젠지, 파종 일자가 언젠지, 수확 예정일이 언젠지, 수확 종료일이 언젠지, 수확 개시일이 언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뭔지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고추할 때 배웠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입 생산비와 생산비 해소의 관계, 결국은 이 생산비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그 재화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비 이런 건 전부 다가 생산비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생산비를 다른 말로 표준 생산비라고 불렀어요. 이 표준 생산비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준비할 때 들어가는 준비기 생산비, 그리고 생장할 때 성장하고 성장할 때 들어가는 생장기 생산비, 수확할 때 들어가는 수확기 생산비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재배 기간별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요게 지금 6회 시험에 나왔던 거였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는 지금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그죠? 보험가입 면적에다가 보장 생산비를 곱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장 생산비라는 어떤 거냐? 보장 생산비는 이 준비기 생산비하고 그죠? 생장기 생산비를 합한 게 보장 생산비더라. 다르게 말하면 요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빼도 요 보장 생산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생산비 곡선 한번 볼게요. 여기 생산비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거 생산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준비기 생산비. 자, 준비해서 우리가 보통 정식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딸기 우리 원예 시설에 딸기를 재배하려고 해요. 딸기를 정식하기 전에 벌써 내가 딸기 정식하기 전에 하우스 시설에 시설들이 돼 있어야 되죠. 딸기를 정식하기 위해 하면 양액 시설도 돼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투입이 많이 딱 정식하기 전까지 투입되는 비용들이 40%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0%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이 그죠? 100만 원이 보장 생산비라고 한다면 이 정시까지 들어가는 돈이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40만 원. 그래서 이거를 개수로 나타내면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0%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확 개시 요 표준 생산일수가 요 수확 개시 요까지죠.
요 수확 개시일이 딸기는 90일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고추는 100일이었죠. 딸기는 90일이에요. 이 90일까지가 수확 개시일인데 이 90일까지 갔을 때는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 90일까지 갔을 때는 100만 원이 들더라. 90일까지 갔을 때는 100%가 된다라. 돈이 내가 들어갈 투입의 돈이 100%가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요 90일 표준 생장일수 수확 개시 요 하는 요 날까지는 요때까지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준비할 때 들어가는 준비기 생산비가 40%, 나머지는 이제 40% 나머지가 60%가 되잖아요. 이 60%를 구한 게 어떻게 구한 거예요? 처음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알파 40%였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죠? 1 전체가 100이니까 그죠? 이 전체가 100이니까 1에서 요 알파를 빼면 1에서 40% 빼니까 나머지 60% 나오잖아요. 이 금액이 또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0이 드는데 나머지는 전체 1에서 이 준비 생산비를 빼면 나머지 요 생장기 생산기 기간에 생산비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장기 생산비가 1일 경우에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고가 그 표준 생장일수 요 맞춰서 만일에 내가 그 딸기 표준 생장일수가 90일인데 제일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90일째 사고 난 거겠죠. 맞죠? 1이니까 그럼 100%다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고가 딱 90일째 나지 않죠. 40일째 날 수도 있고 45일째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수만큼 들어간 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준 수확일수가 표준 생장일수가 90일인데 정식일에서부터 사고일까지가 경과일수라고 했잖아요. 사고일이 내가 45일째 났어. 그럼 요 45일. 그러면 표준 그 생장일수는 90일인데 45일째 사고가 났어요. 요 날짜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을 곱해주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요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들어간 총 생산비를 알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들어간 생산비를 알고자 하는 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기 때는 이게 1이었잖아요. 여기가 1이었잖아요. 수학기 때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수학이 되기 때문에 출하해서 내가 돈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산비를 해소하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돈에서 이제 더하는 게 아니죠. 아까는 더 들어간 걸 더했지만 이제는 해소가 되는 거니까 빼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수학일수까지. 표준 수학일수가 만일에 뭐 30일이라고 한다면 30일까지 수학할 건데 수학하는 마지막 날 사고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일 15일째 수학 시작해서 15일째 만에 사고가 났어. 그러면 요때까지 생산비 해수가 얼마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식이 알파,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알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왜 준비기 생산비 개수 말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40%였는데 나머지니까 1 마이너스 알파 40% 하면 60%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에 전체 표준 생장일수가 며칠인데 딸기는 90일이고 다 달라요. 그래서 표준 생장일수는 문제 조건에서 줍니다. 자, 생장일수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줍니다. 문제 조건에서. 그러면 내 표준 생장일수가 며칠인데 생장이 이것만큼 됐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돈, 요 경과 비율만큼의 돈을 계산한 거잖아요. 생산비 보험금이. 요게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요? 이게 보험 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내 보험 가액이 요거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것 그대로 다 안 주죠. 내가 들어간 만큼 다 안 주잖아요. 피해가 얼마만큼 반영돼서 피해율만큼 주기 때문에 곱하기 피해율이 붙은 거예요. 자, 피해율은 가입 면적 분의 재배 면적 곱하기 재배 면적의 피해 면적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더라. 근데 40%형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딸기 외 작물은 전부 40%인데 단 국화와 카네이슨 제절화일 경우에는 20%가 되더라 라는 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생장일수는 정식 파종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
그죠? 표준 생장일수가 되는 거예요. 단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는 2를 추가할 수 없더라. 1이 100%죠. 2를 추가할 수 없죠. 그죠? 자, 수학기 중의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비는 다 투입이 됐어요. 이제 해수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1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아까는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붙었지만 이제는 생산비는 다 투입됐고 이제 수학을 해서 생산비가 해소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만큼이지만 내가 표준 수학일수에 딱 사고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준 수학일수는 며칠인데 내 사고 난 수학일수까지 해서 그럼 경과 비율을 구할게 라는 거예요. 근데 또 기억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인데 자 거기서 예의가 또 있어요. 멜론, 국화, 수박.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가면 고기국수 많이 먹잖아요. 고기국수 대신 멸치국수 생각하세요. 멸국수.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멸국수. 이래서 멸국수는 무조건 요 경과 비율이 수학기 때는 1이더라. 멜국수는 1이더라.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딸기 외 작물은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중으로 나누는데 수학기 이전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인데 40%인데 국화하고 카네이션 제저라만 20%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수학기 중 사고는 경과 비율이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인데 예외가 있더라. 멜론, 국화, 수박, 멜국수는 무조건 경과 비율이 1이더라. 이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부터 해서 사고 발생일 맞죠? 자, 표준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부터 수학 종료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딸기 외 여기 작물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분명히 되셔야 돼요. 준비기 생산비 계수와 보장 생산비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실 수 있고 우리 피해율이나 경과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다른 응용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딸기 한번 볼게요. 딸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가입 면적이 얼마다 라고 주고 보장 생산비도 줬어요. 근데 딸기 지금 경과 비율이 40% 됐을 때 이 딸기에 들어갔던 총 생산비는 지금 얼마나 투입됐을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경과 비율만큼 곱한 게 우리 투입된 생산비잖아요. 역으로 묻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입 면적의 보장 생산비에 0.45 경과 비율을 곱하면 내가 현재 이 딸기를 수확기 전에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요 생산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5회 때 문제가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 딸기 나왔어요. 5회 때 문제가 5회 때는 신은 원예 시설에서 1과목에서도 15점짜리 문제가 나오고 2과목에서도 15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 경과 비율을 40%라고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40% 주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수학일수와 표준 생장일수와 생장일수를 안 줬어요. 근데 단지 예를 들어서 이 경과한 내가 이 정식일로부터 경과한 일수가 4분의 1 경과됐더라. 2분의 1 경과됐더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그 문제를 줬다고 하면 이 표준 생장일수 90일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1 나누기 4잖아요. 결국은 25% 잖아요. 2분의 1이라고 하면 50%잖아요. 그죠? 50% 경과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0% 더하기 1 마이너스 1 40니까 0.4네요. 4 곱하기 결국 만일에 2분의 1만큼 경과됐다고 하면 그냥 0.5 50%를 곱하면 되는 거였어요. 4분의 1만큼 경과됐다고 하면 25%를 곱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것을 응용을 못 해갖고 대부분 진짜로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과 비율과 보장 생산비와 투입된 생산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산식을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경과 비율과 준비기 생산비 개수 수학기 때와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때를 구분해서 요 경과 비율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푸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장미 한번 보겠습니다. 장미는 특이한 건 없고요. 장미는 보험가입 면적에 살았을 때는 생존 시에 보장 생산비를 곱해주고 죽었을 때는 죽었을 때 고사했을 때 보장 생산비를 곱해주는데요. 장비는 경과 비율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경과 요만큼 들어서 돈이 들어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피해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경과 비율 없어요. 근데 나무고사 보장 생산비 같은 경우 제가 1년에서 5년까지 정도라고 했잖아요. 수령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보장 생산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가입 마루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비싸죠. 생산비가. 왜? 꽃이 많이 안 피니까. 그리고 인수제한이 5년까지라고 한다면 5년 때 됐을 때는 또 당연히 별로 안 비싸겠죠. 왜? 끝무렵이니까 결국은 비싼 건 2년, 3년치가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금액이 다릅니다. 보면 2, 3년치가 제일 돈이 더 비싸요. 기억을 다 얼마인지는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더 비쌉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외우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금액은 줍니다. 주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자, 장미일 경우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가입 면적에 단위 면적당 살았을 때는 생존시 보장 생산비, 죽었을 때는 고사시 보장 생산비를 곱해주고 둘 다 곱하기 피해율이더라.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살았을 때 손해 정도 비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2, 4, 6, 8장 20%, 30%, 40%, 60%, 80%, 100%예요. 근데 죽었을 때는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은 무조건 100%입니다. 예전에 업무방에서 처음에는 20, 40 이렇게 됐다가 개정되면서 100%를 바뀌었어요. 당연히 죽었으니까 피해가 그냥 100이잖아요.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은 100이더라. 죽었을 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추도 경과 비율은 없습니다. 보험가입 면적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 피해율을 곱하는데 부추는 잘난 먹고 나면 또 오고 잘난 먹고 나면 또 오고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피율을 그대로 전부 인정해 주지 않고 70%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곱하기 70%가 붙는다는 거. 피해율은 전부 같아요. 제피소원 같습니다. 자, 시금치, 파, 무, 쑥갓 외에 씨앗을 뿌리는 거. 씨앗을 뿌리는 거는 씨앗만 뿌리면 바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과 비율에 뭐가 없냐면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딸기 같은 경우는 딱 정식할 때까지 투입되는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딸기에 마찬가지예요. 수박, 멜론, 호박, 포커치 다 정식할 때까지 돈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0% 붙었던 거예요. 근데 시금치, 파, 무, 쑥갓 같은 경우는 씨앗을 바로 뿌리기 때문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경과 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 생장 일수 분의 생장 일수만큼 맞죠?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없으니까 내 표준 생장 일수는 며칠인데 생장을 얼마만큼 했어? 요거만큼 요 생장한 것만큼 생산비를 가지고 피해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과 비율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는 문제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딸기, 뭐 장미, 부추, 시금치, 수박, 뭐 국화 이렇게 내놓고 여기에서 경과 비율을 산출해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미, 부추를 제외하고 다 물론 답에는 장미, 부추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죠? 경과 비율을 뭐 산정하지 않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계산하는 품목은 이랬으면 장미, 부추 적으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죠? 피해율의 70%만 인정하는 품목은 했을 때는 부추가 되겠죠. 또 좀 더 자세히 물어본다면 경과 비율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적용하지 않는 품목은 했을 때는 시금치, 파, 무, 쑥갓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산식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왜 경과 비율이 들어가는지 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이해를 해주고 산식을 외워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도표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중요해요. 자, 준비기에서 수학 개시 딱 시작하는 요거까지가 표준 생장 일수잖아요. 여기까지가 100% 투입되는 거잖아요. 생산비가. 여기가 100%잖아요. 이것이 1이잖아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0%. 이건 앞에 우리 배웠던 고추하고 다 통용되는 거예요. 생장기 생산비까지 돈이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준비기 생산비 알파. 요 생장기 생산비 보면 요거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수학 개시일까지 표준 생장 일수가 뭐 100일이라고 한다면 고추가 사고일이 50일이 났다면
반지 난 거잖아요. 50% 들어가만 생산비가 되는 거고 수학기 중에는 여기가 100% 생산비가 투입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감해 나가는 거죠. 생산비가 해수가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수학기 표준 수학 일수분에 수학 일수가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 자, 경과 비율입니다. 시금치, 파, 쪽파, 무, 쑥갓, 씨자 들어가는 거랬죠. 쌍시오, 쌍지오, 그 다음 씨앗으로 뿌리는 거, 그죠? 씨앗으로 뿌리는 거. 여기가 쪽파기 때문에, 이거 쪽파예요. 쪽파 1형, 2형 막 있는 것처럼 쪽파예요. 쪽파 1형, 2형 생산비에 있었고, 요거는 지금 뭐 하우스에 재배하는 쪽파입니다. 대신 딸기 외에 여기에 파 있어요. 이건 대파예요, 대파. 이건 대파입니다. 쪽파는 여기 아랫부분이고 대파는 정식이에요. 정식. 씨앗 안 뿌려요. 정식이에요. 쪽파는 씨앗을 뿌립니다. 자, 볼게요.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자, 경과 비율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없어라. 씨앗 뿌려가지고 바로 그냥 발화되는 거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과 비율이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가 되더라. 생장일수는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는 파종일 정식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파종일로부터 정확하게 그죠? 왜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파종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가 경과일수더라. 표준 생장일수는 파종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가 표준 생장일수더라. 표준 생장일수분의 그죠? 생장일수는 2를 초과할 수 없더라. 100%까지가 그죠? 그 다음에 수학기 이것도 중으로 바꿔놓을게요. 자꾸 제가 이유란 말을 써서 수학기 중 사고 수학기 중 사고일 때는 1 생산비가 다 투입되고 이제 생산비를 해소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더라.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에서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 표준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일수더라.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피해율은 재피손이더라. 재배비율 곱하기 피해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이더라. 재배비율은 가입면적분의 재배면적, 피해비율은 재배면적분의 피해면적, 손해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로 나눠지더라. 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업방입니다. 근데요, 20년 약간의 변경이 됩니다. 근데 앞에 부분, 앞에 우리가 지금 우리 20년도 업방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잘 하시면 20년 약관 기준으로서 변경되는 개정 업방에 있는 것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변경되냐면 20년 약관을 보면 우리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서 가입면적 곱하기 단위면적당 보장 생산비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입면적이 뭐가 들어가냐면 재배면적으로 바뀌는데 피해 작물의 재배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피해 작물의 재배면적에 가입면적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재배면적. 내 재배한 것만큼 보장 생산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재배면적에 피해 작물 단위당 보장 생산비.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내 보험 가액이 되는 거죠. 내 보험 가액이 맞잖아요. 그죠? 내 재배 면적에 이 내 최대 손해액이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최대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피해율을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죠? 단지 재배 면적이고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둘 다 피해 작물이라는 게 바뀌었고요. 자, 피해율이 우리가 계속 재피손에서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입할 때부터 재배 면적을 넣었어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재배 비율을 다시 곱할 필요가 없죠. 그죠? 전에는 이전 업방에서는 가입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였기 때문에 피해율에 재배 비율이 들어갔지만 이제 보험 가입금의 보험 가입을 결정할 때 재배 면적으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재배 비율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어서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 되는 거예요. 피해 비율은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그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왜? 처음 보험 가입 금액 결정할 때부터 재배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결정할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이 50에서 100% 사이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10% 단위로. 그러면 만일에 50%만 내가 보험 가입을 했어. 그러면 100% 가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피해가 전손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입은 내가 50% 했는데 전손이 100%가 나면 우리가 전손이 난 것만큼 다 보장이 됐잖아요. 앞에 우리 업방대로 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죠.
보험 보험금을 주는 데 있어서 그죠? 우리 보험금 이렇게 안 주잖아요. 근데 여태껏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죠? 여태껏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이제는 실손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만 가입했어.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 가입인데 보험 가입을 50%만 해서 일부만 했어요. 근데 내 보험 가입은 100%가 나왔어요. 그죠? 보험 가입은 그렇죠. 100% 나온다고 하면 이 전체를 다 보험금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 보험 가입했을 때 어떻게 줬어요? 해감 시술도 보험금 곱하기 보험 가입분의 보험 가입 금액에서 비례보상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례보상으로 바뀝니다. 20년 약관에는.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을 계산해서 나온 거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다면 이 보험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옥을 보험 가액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이제 업방에는 보험 가액이라고 또 표시를 하진 않고 이렇게 그대로 풀어놨더라고. 이게 실은 보험 가액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액 금액 이렇게 해서 비례 보상하더라 라는 것만 우선은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우리가 비례 보상하지 않고 그냥 가입 면적에 보장 생산비 계산해가지고 보험금을 산출하고 대신 피해율을 재피손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제는 가입할 때 보험금 계산할 때부터 재배 면적에 보장 생산비로 해서 보험금을 계산하고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로 바뀌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다고 한다면 일부 보험으로 산정된 보험금 곱하기 비례 보상을 하더라. 그 비례 보상은 보험 가입분의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은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건 개정업방 나오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거 약관입니다. 혹시나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약관사항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거고요. 자, 보시죠. 지급금액이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이게 보험 가액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배 면적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피해율. 재배 면적의 단위 면적당 고사 보장 생산비의 피해율. 또 부추 재배 면적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의 피해율 곱하기 부추는 70% 붙는다고 했죠. 70%. 그죠? 피해 비율이 바뀌는 거죠. 재배 면적이 보험금 계산할 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재피손이 아니라 그냥 피손.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 피해율이더라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특이한 거. 다른 거는 다 보험가입 금액 한도죠. 우리 보험가입 금액 한도에서 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일부 보험일 때, 그죠? 일부 보험일 때 보험금에서 보험가입분의 보험가입 금액이죠. 그죠? 이건 일부 보험일 때 그렇고, 실제로 계산돼서 이 보험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보험가입보다 이게 클 수는 없어요. 그죠?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다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추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부추는 한도가 보험가입 금액에 우리가 피해율의 70%만큼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추는 보험가입 금액의 70%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금이 산정이 됐어요. 이 산정이 된 것이 그죠? 이 보험금 산정된 것이 보험가입 금액의 70%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거 한도 내에서 지급하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래. 이 보험금이 보험가액의 70% 보험금이 1000만 원이 나왔고 보험가액의 70%가 7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1000만 원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보험금 얼마로 한다고? 700만 원으로 한다고 그 말입니다. 자,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서술형 문제 제가 대비해 주십사 부탁드렸어요. 그죠? 자, 어떻게 손해조사 어떻게 하는지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을 구분해서 농업용 시설물은 구조체와 피복제가 있었어요. 그죠? 자, 구조체는 어떻게? 피복제는 어떻게? 피복제는 하우스 길이하고 폭을 감안해가지고 피해 범위를 산정하는데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면 전체 인정. 전체지만 부분만 교체했으면 부분 피해로 인정.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부분만 필요하다 했으면 부분 피해로 인정. 됐죠? 자, 구조체하고 부대시설입니다. 구조체하고 부대시설은 전체를 재사용할 수 없을 때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 못할 때는 교체 비용, 그죠? 교체 수량 확인해서 교체 비용. 사용할 수 있을 때 수리해야 되잖아요. 자, 수리 및 보수 비용.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제조달 비용으로 산정하더라.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인건비는 실제 투입된 인건비에 자, 뭐 있죠? 시방서, 견적서, 영수증, 시장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 들어간 인건비를 감안해서 산정하더라. 요거 서술형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피해네요. 볼게요. 피복제, 구조체, 내용연수 10년, 8년, 경과운수 3년. 자, 구조체 피해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럼 뭔 사고 이거 지금? 뭘 묻는 문제예요? 피복제 단독 사고 문제인 거예요. 피복제 단독 사고 문제이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자기 부담금이 10만 원에서 어디 사이? 30만 원 사이. 이건 물으려고 내는 문제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가 피복제가 400. 그죠? 우선은 제가 볼게요. 400에 볼게요. 얼마? 피복제 단가가 만원이네요. 그러면 400 곱하기 만원 하면 되나요? 400 곱하기 만원 했더니 400만원 나왔네요. 그러면 손해액은 400만원이에요. 맞죠? 400만원이면 400만원의 10%는 얼마예요? 40만원이잖아요. 근데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는 어떻게?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 그죠? 40만원이지만 얼마? 최대 30만원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30만원. 그래서 400에서 30을 빼고, 자, 보상 비율이 있어요. 그죠? 보상 비율 곱하기 하면 80%. 그래서 296만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실제 손해입은 장소에 수리복구 하지 않았대요. 수리복구를 하면 저희가 제조달가액으로 해서 줬어요. 손해액을. 수리복구하지 않으면 시가로 줬잖아요. 감가상각에서. 그럼 감가상각 하란 얘기예요. 경과요수 몇 년? 3년. 자, 피복제는 지금 볼게요. 내용연수가 8년. 8년 알면 할 수 있다고 했죠. 8분의 1 마이너스 0.2 하면 8 되니까 1 나오네요. 그죠? 100에서 120%, 80%니까 10% 나오죠. 10%. 그죠? 자, 10% 나왔어요. 그러면 경영감가육이 10%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400에 가입 면적이 10,000 제곱미터 곱하기 자, 감가상각률 1 마이너스 내 경과연수 곱하기 경영감가율이에요. 그죠? 자, 1 마이너스 경과연수가 3년, 경영감가율 10% 나왔죠? 0.1 했더니 280만원. 그럼 280만원의 10%이기 때문에 28만원이죠? 10만원과 30만원 안 사이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280만원 마이너스 28만원 곱하기 보상비율. 우리가 보상비율 안 들어간 건 비가림 시설은 보상비율이 안 들어갔어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과 보험가입 금액 중에 작은 거.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했지만 원해 시설과 우리 버섯은 보상 비율이 따라 붙습니다. 자, 이제 구조체도 피해를 입었네요. 피복제 단독사고 아니고 피복제 구조체.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 전체를 구하라는 얘기죠. 손해에. 그러면 구조체도 구하고 피복제도 구하고 둘이 합해야 돼요. 그죠? 자, 구조체 400. 구조체의 금액은 얼마요? 9만원. 그럼 400 곱하기 9만원. 3,600만원. 피복제는 400에 만원이니까 400 곱하기 만원. 400만원. 합하니까 4천만원이네요. 4천만원의 10%. 400만원이죠. 하지만 최저는 30만원에서 최대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 아니고 얼마? 100만원이 한도. 그래서 4천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보상 비율이 얼마요? 80% 해서 곱하기 0.8 했더니 3,120만원. 이거 PDF 올려놓으니까 직접 풀어보세요. 설명만 간단히 해드릴게요. 결국 문제는 누가 푼다? 제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는 거. 자, 실제 손해 입은 장소에서 수리 복구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거는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이기보다는 요거는 실은 뭐 문제냐면 보험금, 자기 부담금 안분하는 문제예요. 결국 보험금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부담금도 구하는데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은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기 부담금을 각각 드는 사람이 달라서 보험에. 그래서 안분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분하는 것과 보험금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손해의 구조체 300, 피복제 500. 구조체는 10만원, 피복제는 2만원. 자, 그럼 300 곱하기 구조체 10만원 했더니 3천만원. 피복제는 손해액이 피복제는 500에 2만원이기 때문에 했더니 1000만원이네요. 총 다 해서 4천만원. 4천만원이에요. 그죠? 4천만원이더라.
그러면 농업용 시설의 손해액은 3천 더하기 1,000은 4천만원. 부대시설은 어디 있나요? 부대시설은 피해 전손 입었다고 했어요. 피해 전손 전체 손해봤다고 했어요. 제조달가액이 1,000만원. 그럼 바로 그냥 이 금액이 손해액이죠. 그럼 1,000만원. 그죠? 그럼 토탈 얼마예요? 토탈 5천만원. 맞아요? 5천만원이라 하더라도 5천만원에 10%면 500만원이에요. 자기 부담금이. 최대 100만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얼마? 100만원이에요. 근데 100만원인데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나눠서 알려줘. 안 보내서 알려줘라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00만원이 나왔어. 자기 부담금이 나왔으면 총 자기 부담금이 나왔으면 총 자기 부담금 곱하기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손해액 비율만큼 손해액 합계분에 자기가 구할 손해액 합계 올라가면 되죠. 그죠? 보겠습니다. 자, 자기 부담금 안분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농업용 시설물은 4천만원이었어요. 손해액이. 부대시설은 1,000만원이에요. 그래도 토탈 합해도 자기 부담금은 100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100만원이더라. 그럼 100만원 가지고 안분하는 거예요. 토탈 두 개 합은 얼마요? 5천. 5천인데 농업용 시설물은 자기 돈 얼마? 4천. 5천분의 4천 했더니 80만원. 자, 부대시설이에요. 100만원인데 총 5천에 부대시설 비용은 얼마? 손해액은 얼마? 1,000만원. 내 1,000만원만큼 내 것만큼만 가져오는 거야. 총 전체에서. 그죠? 전체에서 내 것만큼 20만원. 이런 건 다 우리 앞에 배웠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 단위면적당 평년 수확량 구할 때도 그죠? 실은 이거 연관은 없지만 비슷한 개념이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품목이 하나일 때는 그죠? 실제 경작 면적분의 평년 수확량으로 해갖고 가볍게 구했잖아요. 가볍게 구했지만 요 품목이 하나이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평년 수확량에서 각각의 표준 수확량을 더해서 내가 원하는 표준 수확량만큼 곱하면 내 수확량이 나왔잖아요. 내 평년 수확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위면적당 평년 수확량 구하려면 다시 나누기 가입 주소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안분한다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어떤 금액에 그죠? 금액에 두 개 합친 거가 분목으로 오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금액,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같다는 거 안분의 개념은 조금 생뚱맞지만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부담금도 구했어요. 손해액 이제 4천만원. 자, 부대시설은 1,000만원. 자, 자기 부담금 80만원, 자기 부담금 20만원 구했으면 각각 보험금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으면 물론 전체 우리가 5천만원 피해 입었기 때문에 5천만원 피해 입은 거에 100만원 손해를 봤어. 100만원 손해 본 거에 보상 비율이 80%기 때문에 0.8% 하면 내 금액이 보험금이에요. 실제로 하면 이게 맞죠. 하지만 안 보내서 풀으라고 할 때는 각각 계산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금증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검사는 요렇게 두 개 금액이 같아야 되겠죠. 안 보내서 구한 거하고 통으로 지금 풀었을 때 금액하고는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산할 수 있죠. 자, 각각 보험금 구해보겠습니다. 4천만원에서 자기 부담금 80만원 뺀 거에다가 보상 비율 80% 했더니 3,136만원. 부대시설은 1,000만원에 자기 부담금 20만원 뺀 거에 보상 비율이 80%에서 78만 4천원. 그러면 이거 각각 다 나왔어요. 그죠? 각각 다 나온 거.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보험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직업보험금은 이렇게 다 적어줘도 되고 이 금액 더하기 해도 돼요. 그죠? 바로 더하기 해도 돼요. 맞죠? 이거 더하기 해서 이 금액을 적어두든지 전체로 시골에서 전개해서 풀어서 적어두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래도 한꺼번에 통으로 풀지 않고 이렇게 단계별로 보여주는 거를 꼭 적으셔야 된다는 거. 이걸 보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 안분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수박 개시인데 시설 작물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한번 볼게요. 자, 수박 개시. 수박은 딸기, 왜? 그다음에 장미, 부추, 시금치 어디에 포함되나요? 장미, 부추, 시금치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딸기 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얼마? 40%짜리, 그죠? 40%짜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수학 개시 후네요. 수학 개시 중으로 해놓을게요. 수학 개시 중사고, 수학 개시 중사고 해놓을게요. 자, 수학 개시 전이 아니고 중사고예요. 수학 개시 중사고이기 때문에 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시오. 자, 기억나시나요? 딸기 외 작물에 수확기 때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표준 수확 일수분의 수확 일수인데 제가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멸,
멜, 국, 수. 는 무조건 뭐 경과 비율이 1이더라 라고 했죠. 그럼 어디에 포함되냐? 수박이 1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입 면적 곱하기 그죠? 보장 생산비, 가입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무조건 1이니까 1 바로 들어왔어요. 그죠? 피해 비율은 그죠? 재피손이라고 했어요. 그죠? 재배 비율, 재배 면적 1000에 600이 60% 나오네요. 바로 그죠? 자, 피해 면적 60에 600에 300. 그럼 바로 50% 나오네요. 그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은 구하면 되죠. 손해 정도 비율은 피해 면적이 50 더하기 100 더하기 50 아래 전체가 오죠. 손해 정도가 50%이기 때문에 손해 정도 비율은 얼마예요? 60% 0.6 곱하기 150이 되겠네요. 자, 0.8은 그대로네요. 0.8 곱하기 100이 되나요? 자, 정상은 상관없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하면 얼마요? 아래에 요게 300이 나오고 윗부분 계산하니까 0.56666. 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습니다. 그래서 56.67%. 그러면 제 P선에서 피해율 구했어요. 17% 나왔네요. 경과 비율은 아까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은 자, 가입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에서 76만 5천 원. 이게 지금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업방에 있는 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계정업방 알려줬잖아요. 약관 기준으로 해서 약관 기준은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재배 면적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옆에 부분은 약관 기준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단위 면적당 재배 면적 600 왔네요. 바로 600이 왔어요. 600 보장 생산비 4,500 경과 비율은 1 똑같죠? 1. 그럼 이제 피해율이 달라지는 거죠. 앞에는 재피손이었지만 이건 재배 면적을 바로 복습했기 때문에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이 되는 거죠. 맞죠? 피해 비율이 아까 50%, 손해 정도 비율이 56.67%였어요. 하면 얼마? 28.34%가 나오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 76만 5,180원.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죠? 조금 더 올라갔네요. 현재 업방대로 풀면 76만 5천원. 앞으로 개정될 약관 기준에 맞춰서 풀면 76만 5,180원이 되더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두 가지로 풀어본 거예요. 자, 부추 문제입니다. 이제 약관 기준으로 바로 풀어볼게요. 개정 업방 내용으로 풀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입금액, 가입면적, 재배면적. 가입면적으로 계산 안 한다고 했죠. 재배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재배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를 곱하기 자, 부추기 때문에 70%가 붙더라. 단, 이거는 보험금과 보험 가입 금액의 70%를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값을 쓰더라 했어요. 그죠? 보험금의 70%를 넘어갈 수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걸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은 그러면 재배 면적 보험 가입 금액은 줬어요. 실현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가 보험 가액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보험 가입 금액 줬어요. 그럼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보험 가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1180만원 보험 가입 금액이 826만원 그럼 이래서 일부 보험이 되는 거죠.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은 826만원인데 보험 가액은 1180만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비례 보상한다고요.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자, 피해율 계산합니다. 재피손 아니에요. 이제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피해 면적이 2000 재배 면적도 2000 그러면 이 피해 비율은 바로 100%다. 그죠? 100%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은 90%라고 했네요. 그러면 1 곱하기 90이니까 90% 나왔죠. 피해율 90% 바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곱해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재배 면적에 보장 생산비 아까 1180만원 구했죠. 1180만원에 피해율 90 맞는데 무조건 70%까지만 보장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70% 붙는 거예요. 743만 4천원이 됐어요. 자, 이제 비교합니다. 계산된 보험금과 그죠? 이거 잘못돼요. 계산된 보험금과 요거 두 개를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그죠? 계산된 보험금과
여기 보험금 곱하기 0.7% 이렇게 돼야 돼요. 계산된 보험금과 보험금 곱하기 0.7% 중에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계산된 보험금은 743만 4천 원이었어요. 근데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0.7 해볼게요. 8260000 곱하기 0.7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78만 2천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보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0.7 한 게 더 작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 사용한다는 거예요. 부츠는. 그래서 보험금은 578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손해액이 578만 2천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손해액은 이제 자기 부담금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아니요. 이거 자체가 보험금이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지금 손해액 말해서 자기 부담금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자, 생산비 보험금 바로 구했어요. 보험금 구한 거에다가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비례보상하더라. 자, 578만 아니 맞나요? 8만 2천 원 곱하기 비례보상. 자, 보험가액이 826만 원, 보험가액이 1180만 원 나왔기 때문에 1180만 원 분의 826만 원. 또는 이거 그대로 풀어서 2000 곱하기 5900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계산한 값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404만 7천 원이 나오더라. 이거 PDF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가로 이거 잘못해 놓은 건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까지가 다네요. 실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계산하는 거, 농업용 시설은 구조체하고 피복제를 구해가지고 합산하더라. 그 다음에 부대시설 같이 구해주더라.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는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하고 보험 가입 금액 중에 작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작은 값이에요.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한도더라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 곱하기 거기에다 뭐가 벌써 보상 비율이 붙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시설 작물은 딸기 구분하고 그다음에 장미,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부추, 시금치과라고 구분했어요. 그죠? 딸기류는 그죠?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율이었고요. 자, 장미하고 부추는 경과 비율이었고 바로 피해율을 곱해주더라. 근데 부추는 피해율의 70%만큼만 인정하더라. 곱하기 70%. 자, 시금치 외에 씨앗을 뿌리는 것들은 경과 비율이 있는데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없더라. 경과 비율이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더라. 그리고 곱하기 피해율이더라. 자, 앞으로 바뀔 기준 약관은 가입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가 아니라 피해 면적,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면적,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되더라. 그것이 일종의 보험 가액의 개념이더라.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적을 시에는 일부 보험으로 비례 보상하더라 라는 까지 기억해 주시고, 다른 것은 전부 산출된 보험금과 보험 가입 금액 중에서 작은 값을 보험금으로 산정하는데, 부추만 유일하게 보험금과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70%를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값을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70%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주더라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보험가액에서 재배면적 곱하기 단위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피해율이 제피손이었으나 재배면적이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빠지고 피해율이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로만 바뀐 거지 어려운 것은 없고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문제풀이까지 다 해봤고요. 오늘 이제 원예 시설을 다 마쳤잖아요. 본금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는 버섯은 이제 원예 시설 한번 했기 때문에 한 번만에 풀 수 있겠죠? 그죠? 한번 강의를 해보고 한 번만에 못 풀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버섯도 이틀 이제 나눠서 강의를 하고요. 강의를 쭉 해보고 한 번만에 거의 1시간에 끝날 것 같으면 한 번에 이어서 강의를 하고, 아무튼 버섯 따로 묶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강의 또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강의 듣는다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